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서울신문 기사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남, 해남, 완도, 진도에 출마하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인 151석을 차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 패배한다면 국민의힘에서 탈당하던가 아니면 쫓겨나든지 험한 꼴을 당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함부로 단정해서는 얘기할 자체가 아니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박지원 후보는요, 오늘 3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전열에 출연해 지난 2년간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좋아졌느냐라고 물으며 민주주의가, 남북관계가, 외교가 총체적으로 파탄난 윤석열 정부에게 과반 의석을 줬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장악까지 함으로써 독재가 예상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국회를 장악하게 되면 독재한다, 이런 발언은 좀 지나친 거 아닌가요? 사실은 여당이 이 151석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오히려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야당에서 많은 의석수를 갖게 된다면 개헌까지도 할 수 있어요. 개헌까지. 그럴 때 글쎄 이 나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참으로 암울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더 치열하게 캠페인을 하게 되면 151석 과반수는 당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후보는요, 총선 전부터 윤석열 정부는 본물이 터졌습니다.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51분간 의사 증언에 대한 담화 내용을 보시고 진짜 대통령이 저래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바뀌셔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 하는 민심이 끓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고, 4월이 가면, 즉 선거가 끝나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떠나갈 사람이고, 5월이 오면 윤석열 김건희 여사는 울어야 할 사람이다. 4월 총선 승리를 하건 패배를 하건 본격적으로 대선 정국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당사자가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이렇게 정치판이 말이죠,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그러면서 지금 경제가 나쁜 게 아니라 죽어버렸다, 이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은 져야 되고, 총선 패배했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서 탈당하든지 쫓겨나든지 험한 꼴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급부상한 조국 혁신당 대표에 대해 박지원 후보는 조국 대표가 정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가 맨 먼저 발표했습니다. 자기가 정치 구단이라는 걸 좀 과시하는 거 아닙니까? 막상 신당까지 창당하니 저도 좀 당혹스러웠다면서 여러 전망이 있겠지만 조국 대표가 민주당 입당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직 알 일은 아니지요. 조국 혁신당이 또 민주당하고 또 합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당해서 또 민주당 대표 나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대선을 꿈꾸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모르지요. 이 권력의 욕심은 말이죠.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예. 권력욕이 강하잖아요.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조 대표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역설적으로 조국의 가장 강력한 선거운동은 한동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조국은 한동훈이가 아마 원망스러울 겁니다. 예. 그는 최근 민주당 일부 후보가 막말과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이 벌어진 것을 두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꿀 수 없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도 오히려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의 심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과 전복 수산물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다리를 놓아서 생존권이 보장되는 그런 활동을 지역에서 하고 싶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82세에 국회의원에 도전했다는 거 대단한 용기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번에 당선되시면 정말 대한민국을 정말 진정으로 위한다면은 앞장서셔서 말이죠.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진단해주고 배려하고 또 후배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송받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